이거 시끌인데 출발부터 시끌이라고 돼 있네요, 지금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왜 출발부터 시끌일까요? 다음 내용입니다. 자,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이거 최근에 다시 이제 새로 임명돼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근데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먼저 딱 그랬습니다. 이거 제대로 아직 출발을 제대로 한 게 아닌데도 지금 이 얘기 나왔어요. 돈봉투 사건, 지금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자료 보고 판단하겠다. 물론 단서를 달았어요. 자료 보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뭔가 만들어낸 거 아니냐는 생각이 딱 들더라. 이 얘기가 나오자 발칵한 겁니다, 지금요. 다음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 반응이 있어요. 여기 우원식 의원이 오늘 이런 입장을 내요. 약간 호소한 듯한 글과 함께 내는데, 아니 활동 시작도 안 했는데 섣부른 개인적 입장 이거 부적절합니다. 아까 검찰이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 대목을 지적하면서 한 거죠. 국민 기대에 떨어뜨릴 만한 말 많이 해서는 곤란합니다라고 또 당부를 딱 남깁니다. 지적을 한 거죠. 자, 그럼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야 또 각각의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막 너무 심각하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에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 기소장 내용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소 내용을 보니 그렇게 지금 검찰이 언론에서 나온 거 외에는 뚜렷하게 실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 얘기는 그런 차원에서 검찰에 의해서 이 사건이 조금 더 확장되고 좀 과하게 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은 이정근 녹취록이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과 다름없습니다. 개혁적인 인사라더니 모든 걸 검찰 조작으로 몰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극단적인 팬덤의 의식세계와 무엇이 다릅니까? 시성범 전 의원이 이게 시작부터 논란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네요. 당내에서도 뭐 여당에서는 뭐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당내에서도 아 이렇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혁신이라는 게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실용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합리성 이런 게 기반한 분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 추진하는 사람도 그런 분이 와야 되는데 세상을 굉장히 음모론적으로 보거나 뭐 이렇게 상식과 합리에 안 맞다면 어떻게 혁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세계관,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뒤틀려 있다는 점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좀 검찰이 과장을 하는 것다 이런 건 뭐 확률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검찰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 날조와 위조 이런 건데 그걸 요즘 검찰이 뭐 그렇게 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도 좀 우스꽝스러운 판단이고, 그래서 저는 혁신위원장 역할을 계속적으로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민주당의 덕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수 전 총장님,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이 이것도 혁신위원장 자리가 엄중한 자리인데 너무 개인적인 판단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당부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우원식 의원의 입장에서는 예. 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장 자리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대표와 지도부의 거리 형식을 통해서 정권을 이임받지만 그렇죠. 혁신위는 지금 이제 있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뭔가 혁신을 풀어나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위치상 그 권한을 행사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도 혁신위가 주목을 받거나 성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역대로 혁신위가 성공한 적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성공해도 반쯤 성공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제 위상 자체나 현재 그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보더라도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말 실수라든지 말에 의해서 그것 자체 혁신위의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폐마되거나 이러게 되면 혁신위를 계속 굴려갈 동력도 떨어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금 개인적 의견으로서 이제 신문에 보면 이제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말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약간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이런 것이 조금 그 수사 과정에서 좀 더 이 검찰이 이렇게 뭔가를 좀 더 엮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보도됐고 또 그런 것들이 알려졌다면 또 혁신위원장이 좀 빨리 조속히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대학 교수로서 혁신위원장이라서 이런
언론에서 이런 것이 얼마나 빨리 회자되고 알려지는지에 대해서 좀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거 조금 더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종결하고 출발할 때는 좀 한 발 어쨌든 삐끗했지만 예. 이게 100m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잘하면 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찰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거는 정치권에서 다들 인정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 부담을 주는 어떤 얘기들, 앞선 이내경 전 혁신위원장 경우도 시작부터 그냥 당에 부담을 줘서 이런 평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발언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 내부의 국민의힘 인사가 민주당을 향해서 뭔가 참 알 수 없는 불가사의가 있다. 저 당에는 뭐 이렇게 뭐가 지적을 한 게 있거든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중진 의원이죠. 민주당에는 3대 불가사의가 있다. 근데 그 3대 불가사의라고 불릴 만한 정신승리가 있다. 저 당에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3명이 얼굴이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설명이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이재명 대표 얘기인가요? 형수 욕설, 형님 정신병원 논란에도 남에게 폐륜이라고 하는 분. 아, 불가사의다. 두 번째는 풍산개 버린 뒤 무상 양육한 것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는 분. 이건 문 전 대통령 얘기를 꺼낸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 부정 입학해도 피해받은 수험생 없다는 분. 이거 조국 전 장관 얘기를 꺼낸 건데. 아, 이래서 무슨 이런 정신승리 뭐 이렇게까지 혹독한 표현을 쓴 거군요, 여기다가. 아무튼 이런 표현이 있는데 특히 마지막 부분.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계속 정치권에서 뭐 출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최근에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이 한 말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서울대학교에서 파면했더구만요. 딸이 장학금 받았다고 파면을 했어요. 본인 잘못도 아니고 딸이 장학금 받아도 김영란법 위반이래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무도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저도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진짜 동창회에서 명분 빼라고 하고 싶어요. 정기장 교수님, 서울대를 비판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감쌌거든요. 이해찬 고문 생각. 이게 무슨 생각일까 이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민주대 반민주 구도 뭐 이 구도에서 쭉 정치를 해오신 이해찬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예. 지금 이 검찰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서울대 명부에서 내일은 빼버리고 싶다. 이것은 정치적 정치적 수사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갖는 이 진보 진영의 어떤 그 기대가 어느 정도 지금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소위 이른바 검찰 정권에 맞서는 대항마로서 예. 어떤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우호적인 예. 또 어떤 두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자임하고 나선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총선과 관련해서 좀 지지하고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읽히는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꼭 해두고 싶은 얘기는 예. 어쨌든 저는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1등 공신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통렬한 반성, 성찰이 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인과 가족의 범법 사실.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입장과 국민적 어떤 해명이 없이는 정치적 입장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짓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 진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조국 장관이 택할 방법은 예. 지지층, 이른바 계파와 당원을 뛰어넘어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본인의 정치적 진로를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딸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왜 파면당하냐? 글쎄요. 지금 단순히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연결된 게. 근데 저 이해찬 고문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본인도 이제 서울대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명분서 날 팔아?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요. 신성범 전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특검, 아들, 딸 다 있는데 딸이 돈을 장학금 받았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저 논리의 출발은 뭐지? 금액의 차이인가? 이해찬 고문 퇴직금 거긴 퇴직금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해놓고는 우리 조국 수석은 조국 전 장관은 딸이 받으면 되는 거라고 논리인가?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저는 또 뭐라 그럴까 뭐 부채의식 그러니까 조국이 우리 진영의 스타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에서 당했다는 흔히 하는 말로 뭐랄까 멸문지화 그 논리 선상 정서 선상에서 한 발도 못 나오고 있구나. 이 특히나 야권의 주력인 인물들이 그래서 저렇게 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해왔던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 이런 이야기는 다 일종의 정치적인 그냥 뭐랄까 정말 수사였다 레토릭에 불과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이 있었고요. 여기서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화면을 좀 소개해 드리죠. 여기 조국 측 변호인 이렇게 돼 있죠. 아들 대리 시험.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미국 대학 재학될 때 뭐 한국에서 뭐 대리 시험을 뭐 아버지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아들 대리 시험 의혹 당시 미국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래요. 그러자 검찰 쪽에서 아니 지금 재판을 좀 희화화하는 겁니까 지금? 그 미국에 있는 분한테 그게 따지려고 그걸 증인 신청하는 겁니까? 이렇게 또 반응이 나왔다 그래요. 조영신 변호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저거는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예.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지연. 네네. 시간을 끌겠다. 그러니까 저 미국에다가 교수를 증인 신청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재판부에서 받아줄 확률은 1%도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재판부에서 받아준다라고 하면 예. 그럼 미국에다가 소환장 보내고 그러면 미국에 있는 교수가 뭐 무슨 일이 있다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뭐 좋은 일도 아니고 그러네요. 뭐 말도 안 통하는데 와서 증언을 하겠습니까? 뭐 전화한다고 내일 오세요도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그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한 6개월, 7개월로 그냥 쓱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항소심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제가 봤을 때 항소심도 징역 나올 거고요. 징역 2년 이상이 나올 확률이 더 높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빨리 저거 하면 내년 총선은커녕 그 전에 그 감옥 갈 확률도 되게 높으니까. 그 전에 대법원까지 다 끝나버리면. 그러니까 저게 꼼수고요. 그 조국 전 장관이 우병우 수석 관련해가지고 뭐 법꾸라지 했는데 예. 저런 게 법꾸라지지 뭐가 더 법꾸라지겠습니까?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 전 총장님 지금 정영신 변호사는 시간 끌려고 지금 자꾸 이러는 거 아니냐고 그러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조국 교수가 이 증인 신청의 전후의 어떤 그 사정을 보면 예. 문제는 뭐냐면 아들 이 온라인 시험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식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 중간에 점검하는 듯한 이런 거였는데 예. 이게 그냥 망신주기 정도이지만 이걸 업무방해라고 해서 정식적 그 어떤 재판으로 넘겨가지고 예. 이걸 이렇게 과도하게 하니까 이게 정말 업무방해까지 해당되는 재판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신청을 했다고 보는데 실제 망신주기 이상을 넘어서서 이걸 처벌에까지 가정해 가니까 예. 이것이 재판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의 2심 재판 과연 언제 날까? 그리고 무슨 결과 날까? 이거 정말 주목을 참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총선과 또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그런 시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